자,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종원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모아서 여행 가는데 저는 여행을 가야 돈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직업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을 통해서 상상의 힘,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천 이달에 가볼 만한 선정위원이고요. 여행 작가가 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고요. 제가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85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까마득한 진국이죠. 네. 자, 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국인의 숨어있는 아름다운 풍경, 안전하고 색다른 여행 등 한 5권 개인 서적을 냈고요. 공적까지 합치면 20권 정도 여행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청와대, 서울대를 비롯해서 한 400여 곳에서 여행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시 방송에서 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로 조영구의 여유만만이라든지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숨겨진 여행지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여행사진물 사진 잘 찍기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제 글이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아빠 글이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여주면서 그때 이제 아빠가 이제 목에 힘을 줬죠. 이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우리 애도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아빠 나온 문제 한 문제 내고 틀려 갖고 왔더라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여행 작가가 여행을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한 3년 동안 여행을 가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년 동안의 여행 작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이 하나 있어요. 여행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록숲을 많이 보여요. 초록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선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욱하는 그런 것들은 숲을 많이 보세요. 두 번째는요, 푸른 하늘을 보세요. 지금같이 좋은 청명한 가을 하늘은 언제든지 창문만 열면 하늘을 마주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넓은 바다. 바로 아주 넓은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너른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서울 성곽의 그 낙산 구간이라든지, 여러분 제가 오다가 하나 찍어 갖고 왔는데 중랑천의 이런 하늘이라든지, 여러분 동해안에 많이 가지만 제일 가까운 바다는 인천의 정서진 같아요. 그래서 정동진, 정남진이 있으면 정서진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노을 때 꼭 한번 가보세요. 해가 강화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 3가지를 좀 염두를 했으면 좋겠어요. 초록숲, 푸른 하늘, 그다음에 너른 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뇌가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자꾸만 많이 쓸수록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거나 그래야 좀 젊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사회들 극히 제한적인 요걸 뛰어넘으면 바로 내가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익숙한 음악보다 낯선 장르의 음악을 들어라. 그래서 이게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국악이나 클래식이나 재즈 이렇게 가요만 듣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모르는 곳을 산책하기입니다. 그래서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낯선 음악 산책하기? 그럼 방법이 이겁니다. 낯선 음악을 들으면서 낯선 곳을 거니라. 그럼 여러분들이 뇌가 젊어져서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이폰 만드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알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문제아가 된 거예요. 아노믹 현상이 빠져서 술, 마약 이렇게 찌들어 살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해서 20살 되는 날 훌쩍 펑크 복장으로 해서 막 바지, 청바지 찢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래서 8,000m의 고봉을 보고 그리고 참선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단순하게 살자, 단순. 이 단순하게 사는 것이 곧 파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단순함의 결정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 패션. 1998년도의 패션하고 2011년도의 패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옷 갈아입고 막 이런 거 싫어해요. 단추 이런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든 것이 아이폰이 아닌가 생각해요. 삼성의 갤럭시 버튼 3개지만 아이폰은 홈 버튼 하나 가지고 계속 몇 년을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어떻게 보면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을 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졸업식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다라고 해요. 이런 인생의 변곡점을 바로 인도 히말라야 여행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자책하지 마시고 뛰어나면서 여행을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여행은요, 돈을 벌게 해줘요. 제가 홍콩 몽콕 시장에서 본 술병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해외여행 가면 친구들한테 선물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이거를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선물했더니 만족도 100%야. 이게 뭐냐? 주둥아리를 잡아당기니까 우산이더라고.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더니 다 만족도가 좋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수입해다 팔까? 그랬는데 한 달 반 후에 제가 명동을 갔더니 어떤 놈이 이거 팔고 있더라고. 얼마인가 봤더니 15,000원이야, 15,000원. 내가 이게 4,000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11,000원이 이득인가? 그것이 무역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제 해외에 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시장을 많이 가보세요. 시장을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품, 아이디어, 디자인 이런 것들 보게 되고요.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아주 생생한 모습들을 여러분 마주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할 때 굉장히 큰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제가 밀양에 가면 영남루라는 그 보물 아주 굉장히 고건축이 하나 있는데 거기 밀양가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올라갈 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밀양에 올라갈 때는 층층 계단, 내려갈 때는 저도 나이가 먹어서 무릎이 아프니까 이 지그재그 계단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콜라보가 된 거예요. 우선은 실용성을 갖추고 있고 두 번째는 조형미가 뛰어나다. 여러분 길 위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여행은요,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들었으면 제3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공해서 여행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 강의 들었으면 여행을 하면 성공한다. 이건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을 뿌려져 있는 아이디어를 줍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다. 자, 요게 제가 스위스에서 만난 공사 가림막이에요. 공사 가림막.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건설사 아니면 지자체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현장 노동자들을 일일이 사진 찍어가지고 실사 출력을 해줍니다. 너 이 공사 현장의 주인은 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저는 이런 현장에서 일하면 난림공사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광주에 그런 그 아파트 붕괴 사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혹시 슬로베니아라는 데 나중에 크로아티아나 이런 데 아마 나중에 가실 거예요. 그때 패키지로 가면 같이 갈 곳인데 여기에 슬로베니아의 호수 중에 블레드호수라고 있습니다. 블레드호수. 알프스의 녹음물들이 녹아가지고 호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잖아요. 호수 안에 섬이 하나 보이시죠? 섬에 배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저 성당에 종을 치면 행복하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유럽의 허니문 코스가 바로 이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를 타고 신부를요 안고 올라가야 돼. 안고. 그래서 여러분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블레드호수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옆에 벤치를 보고 놀랐어요. 벤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야, 우리가 벤치 여기도 많잖아요. 수많은 이게 목재 벤치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죽은 Y자 나무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그래서 새총 벤치가 된 거예요. 자, 의자를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길 위에서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옆에 뭐가 있느냐? 그 옆에 놓여 있는 것이 화분이에요. 화분. 우리나라 길가에 분홍색 화분 되게 많잖아요. 여기 화분 이렇게 음악의 도시답게 피아노를 치면 꽃향기가 착 날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벤치 하나만 가지고요. 제가 몬테네그로라는 곳에 갔는데 호타르 성에 갔는데 도깨비 의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깨비 신발도 신고 있어요. 그죠?
장화도 신고 있고. 그래서 야, 이런 것들도 우리 저기 금잔디 광장에다 하나 놓으면 좋은 포토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양 친구들은 다리가 긴데 나도 여기서 줄 서가지고 사진 찍었는데 나는 다리가 왜 이렇게 짧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이번 세계는 못 가고 다음 세계나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자, 그래서 여행에 대한 제약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시간 내기도 귀찮은데 시간은요, 아까 여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도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시간은 무조건 내야 된다. 자, 그렇죠.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은요, 지하철, 기차, 시내버스, 고속버스, 대한민국처럼 또 교통이 잘 된 나라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먹는 거, 뭐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이렇게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편의점 많고 언제든지 삼각 김밥 아니면 라면을 먹어더라도 이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늘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7번 국도를 타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를. 그랬더니 여기 팝업 텐트 둥그런 게 던지면 2초 만에 펴지는. 그러면서 여기 써놨어요. 도와주세요. 배가 무전 여행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울산, 포항, 울진, 삼척 거쳐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 친구가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뭐 누가 김치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 하나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께서도 비행기 티켓값만 있으면 무조건 떠나세요. 나머지는 현지에서 다 어떻게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세계 MZ세대들 여행 1순위가 바로 한국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BTS, 그 다음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 뭐 우영우, 수리남 이런 것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가면서 현지 문화를 흡수하고 수준 높은 그런 문화적 마인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녹여서 이런 것이 나왔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 때 홍콩 영화, 중국 영화밖에 안 봤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마운데리하고 전 세계의 시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하고 또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행의 힘이 곧 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20년 전에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파리를 여행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 사람이 많았어요. 일본이 전 세계의 그 경제권을 장악했던 그런 시기였었죠. 중국 사람 간혹 몇. 그런데 파리에서 100m 전방에서 여러분 같은 대학생이 막 달려오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한국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 당시 얼굴 보고 중국인, 동양인, 일본인 구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하셨어요? 아저씨 프로스펙스 신었잖아요. 그러잖아요. 프로스펙스. 이거잖아. 이거. 이 신발 보고 너무 반가워서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뭐 재미난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스펙보다는 인생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학벌, 학점, 뭐 토익, 자격증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보다 세상이 넓고 크고 내가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느낀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세상이 넓고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맥도 넓히고 있고, 그 다음에 야 인생이 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돈을 그렇게 벌지를 못해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을 하고,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2002년도 회사를 사표 내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생활 11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삶이 너무 쳇바퀴 돌듯이 산 것 같아. 뭔가 재밌는 삶이 뭘까 해가지고 회사를 사표를 내고 여행 작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사표를 냈는데 제가 모시던 차장님이 회사 공금 5억을 떼어먹고 미국을 도망갔는데 내가 그 사람 인보증을 썼더라고. 그래서 회사 나갈 때 그 주택자금 융자 빼고 그다음에 그 보증서 떼고 나니까 210만 원을 들고 나왔어. 야, 210만 원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중에 3분의 1인 70만 원을 집사람한테 줬어. 이게 마지막 월급이다. 그러면서 저는 140만 원 들고 전국 일주를 떠나려고 나 갔다 올게 그랬더니 집사람이 바깥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눌러. 그러면서 내 딸이 5살인데 제 딸이 이 애를 데려가라는 거야. 핏덩어리 같은 애를. 그래가지고 이 딸을 데리고 전국 일주에 나섭니다. 그래서 당진, 서산, 보령, 땅끝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하루에 10만 원씩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14일째 되는 날 경주에서 이제 청도에서 끝났죠. 그래서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가출 끝나고 집에 가는 날 140만 원이 제로가 되는
때에 이제 그래야 제가 제2의 인생을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딸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내일 이제 집에 들어간다고. 정수야, 일어나. 내일 엄마 만나러 갈 거야. 그랬더니 얘가 뭐라 하지? 아빠 나 이 생활이 좋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딱 느꼈던 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사교육은 여행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가출 끝나고 저희 집사람하고 만났던 그런 장소,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아이들을 여행에서 키우자 그래가지고 여행을 통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런 것을 모아서 책을 낸 것이 우리나라 어디까지 봤냐면 50년 책. 이 책이 대박이 났어요. 이 책이 5만 권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여행에서 딸과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이제 일출을 찍으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 둘둘 말아가지고 뒷자리에다가 우리 애를 놓고 이렇게 막 출발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이불만 챙겨가지고 신발을 안 챙긴 거야. 그래가지고 아빠 화장실에 홍천에 가서 아빠 신발 신고 화장실 가고 거기서 제가 장터에서 고물신을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아빠 나 꿈이 생겼어 그런 거야. 그래 꿈이 뭐야? 그랬더니 아빠 나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우리 애가 조리과학 요게 연못이 하나 있는데 아빠 사진 찍어줄게. 그래서 점프를 해. 그랬더니 싫대. 아빠 하라면 해. 그랬더니 점프를 뛰었는데 연못이 그렇게 얕을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철철 웃는. 그 와중에 사진을 찍었다고 더 서럽게 우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요거는 다음 도용 중 정사각형이 아닌 이유는 길쭉하니까. 그래서 틀려갖고 왔는데 나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사실 이게 그래서 원래 답은 뭐 내변이 뭐 같지 않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다른 시각들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리과학고등학교 입학하고 3년 동안 취직을 하면서 뼈저리게 취직을 했어요. 저희 대학을 안 가고. 그러면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아주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을 안 간 걸 후회를 하죠. 그러면서 아빠, 그동안 해외에서 먹은 게 어디가 제일 맛있어? 그래서, 그래? 내가 저기 먹은 것 중에, 스페인 음식이 제일 맛있더라.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스페인어 학원을 다니는. 그러면서 4천만 원을 들고 2년 동안 번 돈, 스페인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래도 유럽에서 제일 좋은 바스크 콜리너리 센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학비를 제가 돈도 별로 없어서 프리랜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학비를 버는데 요새 K-팝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K-팝 전 세계 어디 가든지 K-팝 클럽들이 있대요. 그 앞에 애들 날아오는 애들 보고 야, 너희들 한국어 안 배울래? 그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한 5명을 받아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비에 보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바르셀로나, 직장을 다니면서, 다국적 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애가 고졸이지만 가서 뭔가 경험을 하고 온갖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서 자기 길을 찾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교라는 바운더리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을 만나면서 경쟁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며칠 전에, 어저께 사진을 보내줬어요. 자기가 자기 직장 동료들하고 K-팝이 유명하다 보니까 K-푸드, 불고기, 이걸 자기하고 같이 먹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여행 속에서 꿈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은요, 저는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견. 어떤 발견? 무에서 유를 찾는 발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늘 익숙한 곳에서 다르게 보는 시각들을 여러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여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아 발견.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추천하려면 낯선 곳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자기 자신 하면 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행을 통해서 아까 인생을 바꾸듯이 혼자 떠나는 여행을 추천합니다. 혼자 지하철을 타고요. 혼자 사색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전을 꾀할 수도 있다. 부산역 앞에서 이 버스가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여행의 힘을 믿으세요라고. 이 글귀가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을 또 바꾼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 말을 한번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반전을 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상의 힘들 그런 것들을 길 위에서 배우는 것들이 좋다. 자, 여기 군산에 가니까 군산 관광기념품이 있어요. 이게 군산 화투야.
그래서 화투에 새만금, 뭐 음파호수공원, 인피항교, 뭐 히로스 가공 이런 군산에 가볼 만한 곳이 다 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대학생이 만드나요. 그래서 화투를 치면 군산을 안 가봐도 군산의 지역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군산을 다 알게 돼. 야, 이것처럼 군산을 알리는 관광상품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친구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화투를 팔면서 슬로건이 있대. 슬로건이 뭐냐? 그랬더니 화투는 팔아도 나라는 팔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친구가 게임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완용 이토 히로부미 패가 나오면 상대 피를 뺏어오는 규칙을 이 친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네들은요 피를 빨아먹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이렇게 좋은 아주 화투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니까 옆에 전주에서 전주 화투가 나오고 부산 화투, 제주 화투, 저 며칠 전에 왔더니 울릉도 화투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발한 것들 한번 보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응용하지? 그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가시면 정말 재미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그걸 다 메모해 뒀다가 나중에 여러분 한번 그걸 가지고 인생의 반전을 깨워보면 어떨까? 자, 여러분 혹시 목포에 가면 신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안. 거기에 섬이 1004개래요. 그래서 천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다리가 굉장히 멋있는 암태도까지 연결되는 앞에도에서 그 다리인데 이름이 천사대교예요. 1004개니까. 그래서 거기가 사람들의 포토존이기도 합니다. 천사 이렇게 날개 포토존도 되게 컸어요.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들 여기서 안 찍고요. 다 여기서 사진 찍고. 이게 뭐야? 이게 그 집안의 안쪽입니다. 바깥쪽은 어떻게 생겼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인데요. 바로 이거야. 동백꽃 파마가 되는 거예요. 동백꽃. 그렇죠? 저는 전국에 수많은 벽화 마을이 있지만 가장 멋있는 벽화가 이게 아닌가. 자, 12월 달에 가면 벽화와 꽃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암태도에 그 옆에 할머니들 막 질투해요. 저 할머니, 저 할아버지 맨날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는 뭐야? 그랬더니 그 암태도에 있는 공무원이 지금 뭘 만들었느냐? 암태도에 있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람들 진정한 벽화가 아닌가.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벽화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나 캐치를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자, 이게 브뤼셀에서 제가 본 포토존이요. 자, 부산 같은데 무역항이나 인천 같은데 이런 포토존 하나 세워놓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그래서 관광이란 분야에서도 이런 포토존들이 만들 수가 있다. 여러분 순창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고추장 맞습니다. 고추장. 순창의 포토존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야. 고추장통 된장통으로 만든 기린을 만들었어요. 저거 내가 제작비 한 2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순창이 장류의 고장이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자, 강원도 천원에 갔더니 빵이에요. 빵도 이렇게 재미나요. 이름이 뭐냐 했더니 비핵화 한반도 평화빵이에요. 비핵화 한반도 평화빵. 그래서 DMZ에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가 빵집 사장의 자기의 꿈이래요.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 통일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사장님 알겠습니다. 한반도를 알겠어. 한반도 모양이니까. 그 평화빵은 뭐 했더니 DMZ가 가로로 놓였는데 세로로 놓였어. 남북 통일해서 평화. 그러면 비핵화는 뭐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빵을 이렇게 딱 쪼개더니 우리는 팥이 없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팥이 핵이야. 내가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활용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추천 여행 홈페이지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서울 도보관광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인 이상이면 해설사가 무료예요. 그래서 서울의 코스가 한 5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설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스티브 잡스처럼 추천할 만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라는 곳을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포토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짐도 다 들어줘요. 그런데 저는 이 포토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아니 어떻게 평생 그 무거운 짐 들고 인생을 그렇게 사나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게 꿈이에요. 이러면서 네팔 사람들 히말라야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는 것이 이 사람 평생 꿈입니다. 자, 여자 포토예요. 여러분 4,000m까지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등산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표정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표정인가요? 그렇죠? 행복한 표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고산증에 걸립니다. 고산증에 걸리면 구토, 설사, 뻗어버려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가 3분의 2까지 갔는데, 그럼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오면 좀 나아질 거다. 여기에 로찌라고 영안에서 머물러라.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더 심해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럼 119를 부르자. 그러면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돈을 낸대, 119가. 한국은 뭐 공짜거든요. 얼마 냈대? 500만 원이래. 아니, 설사에 500만 원 너무 크잖아.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이 대우도 못 받는 포터들이 우리가 해결해 주겠대. 어떻게? 여기가 대나무가 많은 동네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3일 동안에 올라온 거리를 이렇게 포터가 매석 4명이서 500만 원이라 이분들한테 50만 원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고마운 거야. 이 고마운 그래서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자기 V자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남았다고. 그래서 이 포터들입니다. 순박한 포터들한테 우리가 마지막 날, 파티를 열어주자. 흑염소를 잡아가지고 같이 파티를.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인데 음악이 나오는데, 야, 이렇게, 잘 놀 수는 없어. 잘 놀 수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봉투도 또 준비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팁을 준비해서 제가 얘기하면 여기 통역이 얘기를 해줘요. 저기 포터들한테. 너희들은 우리 생명을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 참가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작은 돈을 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딱 넣어줬어요. 근데 돈만 날랑 주기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물질 만능주의, 돈 많은 거 자랑한 것 같기도. 그때 갑자기 생각한 멘트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말이야, 상대방에게 가장 큰 종용의 표시는 큰절을 바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행 30명인데 30명 저런 큰절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대우도 못 받는 포터한테 절을 합니다. 절을. 이 포터 대장은 고개를 돌려. 이런 대우는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절을 돌리고 절을 받아요. 저는 이때까지 수많은 해외여행을 다녔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해외여행을 이제 앞으로 가시게 되면 정말 귀한 해외여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한국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가지 마시고 현지인과 같이 어울리면서 뭔가 북적거려야 뭔가 인생의 달란트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단체 사진 찍고요. 제 책에도 히말라야의 진정한 구도자는 포터라고 여러분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너 취미가 뭐야? 저 취미 여행인데요. 저는 여행이 취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은요, 저는 밥 먹고 공기 마시듯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